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방법. 상승 마스터 성 저메인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상승 마스터 성 저메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주제는 더욱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에 도달했지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어느 정도의 위기에 봉착한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다음 단계를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볼 의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다소 폭넓은 이 주제에 대한 내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에게 파워 엘리트가 존재한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 한 가지를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행성에 타락한 존재들에 대한 우리 가르침을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와 여타의 정부 형태 사이의 주된 차이에 대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유롭고 참된 민주정부 하에서는 파워 엘리트의 형성이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이를 기꺼이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과거에는 보다 독재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정부 형태를 거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부 형태의 핵심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권력을 행사할 소수 파워 엘리트 그룹을 형성시키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에서 독재 정권이라고 부르는 정부 형태는 거의 모든 정권을 한 개인이 가지고 있으며 그 주위로 독재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주된 기능을 가진 파워 엘리트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정부의 진정한 목표. 그러나 여러분이 비록 어떤 독재 권력의 통치하에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무책임하게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령할 수 있는 특권적 위치에 있는 소수 파워 엘리트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물론 민주주의와는 정면으로 상충되며 이러한 파워 엘리트가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명료하게 깨어 있으려는 노력이 참된 민주정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까지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파워 엘리트의 형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해오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적인 정부 형태로 전환되었을 때도 파워 엘리트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가들이 민주적인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기존 파워 엘리트들은 순순히 굴복하거나 죽지 않았으며 흔적 없이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존재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택한 방식 대부분은 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중앙 집중화된 권력 구조처럼 권력을 공개적으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부는 호의적이라고 할 만한 파워 엘리트조차도 형성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민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것이 물론 민주정부의 핵심 주제를 제기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민주주의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국민이 통치의 주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민주주의라고 칭하는 모든 나라가 왜 대의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국민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직접 투표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그들은 국민의 뜻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 국민의 뜻은 너무나도 쉽게 무대 뒤에 숨어있는 파워 엘리트의 뜻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오래된 아주 많은 나라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그 나라들이 위기에 처해 있음은 알지만 왜 그 나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를 못할까요?
자, 사랑하는 이들이여,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오래된 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파워 엘리트가 형성되었고 그 파워 엘리트가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파워 엘리트와 독재 국가의 파워 엘리트 사이에는 차이가 없나요? 많은 경우에 보다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형성되어 왔던 파워 엘리트는 다소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호의적인 파워 엘리트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노골적으로 공격적이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속이고 통제하려는 파워 엘리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자신이 더 잘 안다는 생각에 빠져 국민을 교묘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파워 엘리트임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국민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민주주의 나라들, 특히 보다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매우 신중히 숙고될 필요가 있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여러분의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관료직에 있으며 교육과 금융, 또 언론과 미디어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이 주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다면 그들 대부분은 국민이 단순히 나라를 이끄는 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국민이 나라를 이끌고 통치할 능력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엘리트는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과 관련된 복잡한 역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제 여러분이 이 엘리트들을 좋게 보아준다면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국민은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 경제 같은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므로 엘리트가 나라를 이끌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파워 엘리트가 이런 주장을 할 때 이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위선적인 견해인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까? 사랑하는 이들이여, 국가의 교육 시스템과 언론과 미디어를 누가 장악하고 있나요? 국민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파워 엘리트가 아닌가요? 만일 파워 엘리트들이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에 관해 국민을 교육하고 일깨우지 못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 되어야 할까요? 그들이 국민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국민이 가르침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매해서가 아니라 파워 엘리트들이 자신의 권력을 국민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기에 가르치기를 꺼리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이렇게나 단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를 둘러싼 다른 방법은 없으며 여러분은 이 역학을 바꿀 만한 복잡한 주장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보다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들의 파워 엘리트들은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국민을 교육시키기를 꺼려왔으며 따라서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입니다. 알다시피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런 형태의 민주주의는 세상을 황금시대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황금시대에는 반드시 국민이 직접 통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국민을 교육시키고 계몽시키지 않으면서 황금시대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국민이 주된 의사결정의 주체가 돼야만 합니다. 언론은 엘리트가 아닌 국민을 섬겨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역학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행해져야 할까요? 자, 그것은 오직 국민이 스스로 깨어나기 시작하고 오직 국민이 보다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정부를 요구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나라의 주된 사안들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직접민주제에 대해 말한 바가 있습니다. 보다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조차 이 아이디어에 대한 커다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선출된 대표자들과
경제와 교육 체계와 그리고 언론을 이끄는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점점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나요? 여러분이 이 파워 엘리트의 일원이라면 이 같은 아이디어가 전개되는 것을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민이 최근에 가짜 뉴스로 분류한 것들에 대해 자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사랑하는 이들이여, 국민이 제도권이 아닌 출처에서 오는 뉴스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열려 있을까요? 비록 국민이 이 점을 분명하게 표현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류 언론의 1차적인 목적은 자신들의 존재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놓는 뉴스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권력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국민이 이들 가짜 뉴스들에 반응할 때 어떤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는 그것이 위험스럽다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대안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기존의 언론들이 깨어나서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수 엘리트가 아닌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뿐임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자유로운 언론의 목적은 장기적으로 국민에 봉사하지 않고 나라의 이익이 되지 않는 현재의 권력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낡은 형태의 대의민주주의는 쓸모가 없으며 국가가 시대에 뒤처지도록 만드는 상황으로 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의민주주의의 이점을 잘 활용해왔던 파워 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움켜쥔 권력이 전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은 그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하려고 듭니다. 이 말은 대한의 뉴스 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일부 나라에서는 가짜 뉴스들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파워 엘리트 중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국민이 가짜임을 쉽게 꿰뚫어 볼 수 있거나 혹은 주류 언론에 의해 쉽게 판명될 만한 아주 위험스러운 가짜 뉴스들을 퍼뜨림으로써 국민이 주류 언론만을 의지하도록 겁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것은 지극히 단순한 발상이며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민 대부분이 주요 언론사들에 대해 신뢰를 가지는 상황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